김민재가 한국 시간 16일 레버쿠젠과의 분데스리가 4라운드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골을 넣은 해리케인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매 경기 맹활약으로 김민재의 활약은 독일 전역에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심지어 이탈리아 나폴리 언론들마저 김민재의 공백을 실감하고 있다며 매번 그가 그립다는 뉘앙스의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레버쿠젠과 이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골을 넣은 케인보다 이실점을 기록한 수비수인 김민재가 해리 케인보다 높은 평점을 받았는지 경기를 관람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민재가 해리 케인보다 높은 평점을 받은 이유는 생각보다 명백한데요. 실질적으로 김민재의 실책으로 실점한 골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버쿠젠의 첫 골은 프리킥 골이었는데 여기서 벽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 실책한 건 수비수들이 아닌 미드필더들이었죠. 레버쿠젠의 두 번째 골은 PK골이었고 김민재는 이 파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독일 매체들은 바이에른 뮌헨의 분데스리가 4라운드까지 전적을 분석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것은 무실점으로 팀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수비진이라며 칭찬이 자자합니다. 반대로 해리 케인은 분명 꾸준히 골을 넣고 있지만 토트넘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조금씩 나오며 우려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김민재는 이번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수비수들 중 가장 많은 3번의 클리어링과 2번의 블록슛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반 23분과 40분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낸 블록슛들은 골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장면이었기에 팬들과 언론의 찬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은 모두 현재 분데스리가 정상급 공격수라고 평가받고 있는 레버쿠젠 공격수 보니 페이스의 슈팅으로 그는 김민재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결국 골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공격수를 마크하여 무실점으로 봉쇄한 김민재의 이번 활약은 그야말로 미친 수준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했는데요. 김민재가 한국 국가대표 경기 참석을 위해 다른 유럽 선수들보다 더욱 먼 장거리를 이동하여 두 경기를 소화한 후 돌아오자마자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풀타임으로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강철 체력이라는 말만으로는 설명하기 불가능하다며 그의 말도 안 되는 체력은 경이롭기까지 하다는 매체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장점들을 뽐냈는데요. 특히 전반 45분 세르주 나브리에게 칼 같은 정밀도의 롱패스를 꽂았습니다. 이 패스로 나브리가 완벽한 찬스를 잡았지만 결국 득점에 실패하며 아쉽게 김민재의 도움이 날아갔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데려올 때 이런 장면들을 원한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비록 도움으로 기록은 안 되었지만 김민재의 공격 상황에서의 활약에 투엘 감독은 틀림없이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1 상황에서 상대팀 에이스 공격수들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간헐적으로 전진 패스와 돌파를 하며 팀의 공격 상황에서도 엔진 역할을 한 김민재에게 소파스코어는 평점 7.4점을 매겼습니다. 토마스 밀러, 르로이 사네가 7.6점으로 공동 선두이며 김민재는 이들에 이어 팀 내 2위의 평점을 받은 것입니다. 나브리가 득점을 해서 김민재가 도움을 기록했다면 틀림없이 이번 평점 1위는 김민재의 것이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득점을 한 해리 케인은 오히려 김민재보다 낮은 평점인 6.9점을 받았습니다. 전반 7분 득점을 했지만 이후 좋은 찬스들을 살리지 못해 낮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번외로 김민재의 센터 동료인 우파메카노는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 6.6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듀오는 분데스리가 4라운드까지 단 한 차례의 필드골도 헌납하지 않으며 저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안정감을 선보이고 있다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찬사를 받고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 팬들의 반응들을 집중적으로 가져왔으니 즐겨주세요. 킴 한국 대표팀 가서 경기했던 거 맞아? 엄청 뛰어다니는데. 마라톤 해도 되겠어. 전반전에 킴이 없었으면 보니 페이스한테 최소 2골은 먹혔어. 이번 시즌 해리케인 이상의 최고의 영입이야. 나브리가 찬스를 날리지만 않았어도 킴의 도움이 기록되었을 텐데 아쉽네. 인상적인 롱패스였다. 킴이 오고 나서 센터는 단 한 번도 뚫린 적이 없어. 저번 시즌 엉망진창이었던 우리 수비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경기력이야. 그런데 이제 수비가 안정되니까 공격이 답답해졌는데 뭐가 문제일까? 코리안 몬스터의 폼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 개막전과 시즌 초반은 조금 불안했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 보니 우리 팀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으로 보인다. 킴은 한국 군대에서의 훈련으로 폼이 저하된 상태로 우리 팀에 왔었지. 살이 많이 빠진 채로 말이야. 지금은 점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 몸싸움에서도 더욱 단단해졌어. 김민재는 발롱도르 후보에도 오른 선수야. 그에게 의심할 여지는 없어. 매 경기 완벽하니까 우리는 앞으로 미드필더나 공격수들만 욕하면서 경기 보면 된다. 나는 김의 수비 능력도 좋아하지만 공격 능력에도 감탄하고 있어. 패스 정확도가 좋고 발도 빨라서 윙어들을 연상하게 해. 특히 때때로 찔러주는 롱패스들은 정말 대단하더라. 세계 최고의 벼. 설명 끝. 보니페이스도 김에게는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 끝났어. 우리 이번 시즌에 김민재 안 왔으면 망할 뻔했어. 최고 수비수였던 더리흐트의 폼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 정말로 김이 와줘서 다행이야. 그러게. 우린 김과 더리흐트 듀오로 게임할 줄 알았는데 더리흐트가 경쟁에서 밀리고 우파메카노가 김과 듀오가 됐네. 저번 시즌 우파메카노는 끔찍했는데 김이 커버해주는 덕분인지 이번 시즌 우파메카노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어. 레버쿠젠 팬들은 토 나오겠어. 공격까지 보리가도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차단당하니깐. 다른 팀 팬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오늘은 우리가 운이 없어서 프리킥과 PK로 골을 먹어 무승부가 됐지만 김민재가 있을 때 필드골을 먹은 적이 없어. 벽이란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을 것이다. 내가 볼 때 김은 전성기 반다이크 이상이야. 수비 능력에서는 비등하다고 보는데 공격 능력에서는 반다이크보다 나아. 한국, 중국, 페네르바체, 나폴리, 바이에른 뮌헨. 김의 커리어 상승은 그야말로 미친 수준이야. 그런데 더 미친 건 어디에 있던 간에 그는 수비수임에도 팀의 에이스 중 하나라는 거지.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해리케인 이상의 존재감을 보이고 있어. 나폴리에서 보여주던 경기력이 이제 나오고 있어. 김이 한국 군대에서 떨어진 폼을 드디어 되찾았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은 지금 김의 활약을 보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탈모가 왔을 듯. 김민재의 주가가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폴리에서 우승할 당시 꾸준하게 김민재에게 악플에 가까운 냉혹한 평가를 하던 이탈리아 언론인 프란체스코 마롤다조차 현재 나폴리가 리그 6위까지 떨어진 것은 김민재의 부재로 인한 영향이라며 김민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 현지에서도 놀라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명백한 나폴리 우승의 주역이며 현재 바이에른 뮌헨에서 단 한 번의 필드골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 수비수로서 한국인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까지 올랐으니 앞으로 어디까지 커리어 하이를 경신할지 예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미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민재 선수의 이번 시즌 선전을 기원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